한 번의 결혼 실패 후 8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됐다는 김수정 씨. 전 남편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좀 마음이 좀 허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접근해서 잘해주고.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는데요. 관심이 없던 그녀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는 남자. 그렇게 먼 거리도 만나러 와주고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착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결심하고.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4, 5년 지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사촌 동생을 초청해달라고 했다는 남편. 남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신청하는 서류를 해달라고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올 때는. 남편이 데려온 16살의 사촌 여동생. 그런데 둘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는데요. 여동생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지나치게 손 붙잡고 돌아다니고 자기네들끼리 하하하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문을 딱 닫아놓고. 결국 여동생을 본국으로 보냈고 그 후 1년 뒤 국적을 취득했다는 남편. 그런데 국적이 나오자마자 저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 거예요. 이혼을 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다 댔다는 남편. 그러다 남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번에 동생이라고 왔던 애가 거기서 결혼한 여자예요. 동생이 아니었네. 네, 한국에서 수정 씨와 결혼한 후 본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갑작스러운 이혼 역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자기 와이프가 있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한국에. 그럼 이혼을 해야죠. 이혼해야 결혼하잖아요. 어떻게든 국적을 얻으려는 한 남자 때문에 그녀는 이용만 당하고서 버려진 겁니다. 이건 인생을 사기라는 거잖아요. 인생을 어디서 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참 억울하더라고요. 최근 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이 늘고 있는 상황. 2007년 4,000명에서 2011년 10,000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 외국 남성들이 국적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국적 취득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대부분은. 국적을 받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했다는 수연 씨. 10살 연하였던 남편이 결혼 후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자꾸 막 혼인신고를 이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나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자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남편. 이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애를 제가 2번 가졌었어요. 애 2번이 다 유산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남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머릿속에는 혼인신고 빨리 자기 국적, 한국 국적 따야 되니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국적을 취득하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그런 의무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임신부터 시켜라. 결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실제로 여성에게 임신을 시킨 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도 있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는 부부 관계만 하고 가보기더니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아이를 얻고 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던 것. 자기는 애기도 양육하고 있고 이제 통장 잔고만 3천만 있으면 한국은 쉽게 비자 준다고 아니 국적 준다고 외국인에게는 좀 관대한 편이라고. 피해 여성은 점점 늘고 있지만 사기 결혼한 남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범법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좀 요구하죠. 국적을 얻은 뒤 떠나간 아내 때문에 매일 술로 지낸다는 조영래 씨. 요즘 그에게 유일한 벗은 술이라는데요. 언제부터 좀 많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안 쉬고 나간 뒤에 그렇게 된 거죠. 외롭잖아요. 누가 대한 사람 있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이제 먹고 내가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뭐하는 거야. 많이 먹어 죽으니까. 작년 9월 집을 나갔다는 아내. 없어진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거는 다 빼돌렸어요. 이제 지지한 거 이런 것만 남은 거지. 평소 아내가 즐겨 입던 옷에서부터 커튼, 그릇, 심지어 전기 장판까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모두 챙겨갔다는 아내. 여기 보면은 꿀 같은 거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지고 나간 거. 그릇도 없고 카팅이 이렇게 있었는데 카팅도 없고. 5년 전 처형 소개로 중국인 아내를 만났다는데요. 여행 비자로 잠시 한국에 나왔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들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비자를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비자를 이제 했지, 이제. 결혼 후 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아내. 아들을 양자로 받아주고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5년 후. 자꾸 이사를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 저자 가면은 그 차도 4천만 원인데 이사를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는 것. 게다가 장애진단 받는다고 이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왜? 혼자 살아야 장애진단 받는다고 돈 한 5천만 원 나온대요. 아내의 모든 말을 찰석같이 믿었다는 남편. 아내가 원하자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내는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후로 밝혀진 일들은 충격 그 자체. 아파트 쓴 거 계약서를 딱 보니까 이게 500만 원, 30만 원 해놓은 거예요. 전세 4천만 원이었던 집을 보증금 500만 원인 월세로 돌려놨던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보험료까지 다 빼갔다니까? 내 암보험까지. 남편은 아내의 목적이 단 하나, 국적이었다고 말합니다. 5년만 나간 거, 그러니까 국지 나오니까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한테 5년 동안 그냥 참은 거요. 돈만 챙기려고. 국적만 하면 도망간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아내의 동생에게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연락 안 돼요. 저는 뭘 알자고 다니고 난 원래 의사가 빛이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마지막 연락하신 지 언제? 마지막 연락 통화한 게 몰라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생. 수소문 끝에 어렵게 아내의 친구와 전화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중국 간 상태예요. 네, 살아서 멀쩡히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한 상태고 자기 재산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뭐 보내 걸리나? 하지만 남편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모두 아내에게 인출해줬다는 것. 걔가 얼마 들어왔죠? 또 15일날 또 100만 빼주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 보상금 또한 아내에게 대부분 줬다는 것. 결국 사랑만 믿고 모든 걸 맡긴 남편에게 남은 건 돈 내주지 배신감. 말고, 응? 이혼해주지 말고 해라. 나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인데 광고를 하고 싶어. 70%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적만 따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몇 년만 참으면 국적을 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국제 결혼을 하는 것 또는 다문화 사회가 오는 것이 꼭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들을 다 국제 결혼 희망자들한테 알려주고 모두가 다 이해하는 가운데서 국제